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모든 신문지상에서 지금 그 도배가 되고 있는 그 한국은행발 속보 기사 내용입니다. 그 다름 아니고 그 1분기의 그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다 라고 발표를 오늘 그 한국은행에서 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경제 폭망의 신호가 여러 군데에서 감지는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1, 4분기에 경제 폭망의 그 본신호가 나왔다라고 볼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한국은행이 정식적으로 발표한 그 1, 4분기의 성장률이 그 마이너스 0.3%였다고 합니다. 우측에 그 테이블을 보면 참으로 암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그 대표적인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그 2차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그 아시아 지역 전체 외환위기였거나 동남아시아의 그 여러 나라가 외환위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빠졌었죠. 그 다음에 그 전세계발 그 외환위기였기 때문에 그나마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그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0.8%라는 것은 그 장기적인 그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나름 판단해 봅니다. 이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0.8%는 기업이 시설 투자는 고상하고 있던 설비도 없앤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외로 이전을 하거나 또 요새 그 신문지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65%나 되는 상속세 등의 세금으로 인해서 기업을 그냥 때려치우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물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참 문제일 수뿐이 없습니다. 이 우측의 그 테이블을 보시면 2017년 4, 4분기 때도 물론 0.2%의 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2017년 3, 4분기 및 2018년 1, 4분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4%, 1.0% 플러스로 이렇게 리커버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19년 2, 4분기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 1, 4분기 이후 계속 지금 GDP 증감률은 나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밑에 부분의 테이블을 보시면은 건설 투자도 0.1%로 마이너스이며, 또한 수출, 가장 저희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6%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도 아마 위축이 돼서 마이너스 3.3%로 지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숫자적으로 마이너스 2.6%, 3.3% 이렇게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학자에 따라서는 이 3%, 2% 이런 것들이 엄청난 숫자라고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IMF 때는 빠르게 다시 우리가 복구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그 당시에 제조업의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은 그야말로 삼성전자 빼고는 이렇다 할 기업이 없어 제조업 경쟁력은 실질적으로 상실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기업은 인건비 때문에 해외로 갈 수뿐이 없고, 오늘 또 어제 저녁에 뉴스가 났죠. LG 핸드폰 사업을 국내에서는 이제 접고 베트남이나
브라질로 가겠다. 갈 수뿐이 없다. 그 이유가 뭐 인건비, 우리나라 그 제조업 인건비로는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역으로 또 이야기하면 인건비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능률이 있다면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인건비에 대비한 능률은 비례형이 아닌 반비례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뭐 현대자동차에서 베를린 공장에서 뭐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차를 생산하는데 10맨하워만 있으면 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13, 15맨하워가 든다. 뭐 3, 40%, 많게는 뭐 50%씩 더 많은 인건비가 투입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대기업들이 해외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뭐 막연히 욕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22일 날 뭐 새벽발이죠. 미국의 이란 석유 제재 5월 2일부터인가 수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및 2차 석유 파동을 또 겪지는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신문에 발표된 것처럼 뭐 1배럴에 250불까지도 뭐 전망을 하고 있는 외국의 유수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물론 엊그제까지 75불 하던 것이 조금 이제 내려와서 한 70불 정도 선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좌우지간 IMF 외환 위기 때 그 시대의 대부분의 대학 졸업 취준생들이 2, 3년 늦게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갑작한 침체로 인해서 2, 3년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뿐이 없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청춘을 2, 3년 날려버린 경험이 있었죠. 그로부터 또 10년 후 2008년도에 다시 찾아온 두 번째 외환 위기로 인해서 한 번 더 2, 3년을 또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뭐 적게는 4년, 많게는 6년간의 어떤 황금 같은 청춘을 방황을 하고 있었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때 외환 위기를 IMF 외환 위기를 저도 겪어본 세대로서 뭐 글로서 표현만 한다면 진저리가 난 기억이죠. 그런 기억을 다시는 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3, 3번이 좋다고는 하는데 이런 외환 위기는 이미 우리는 2번을 겪었기 때문에 3번은 절대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의 대한민국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나름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GDP 성장률 마이너스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이야기하자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법인세를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이고 또 양도세를 선진국과 같이 줄이든가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가업 승계 시에 10년 아니면 20년까지 그 사업을 접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대폭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독일에서 아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인상된 임금을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감하고 노동자나 근로자들 입장에서야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기업이 죽고 나서 그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업이 사는 게, 나라가 사는 게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좀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감하고, 아울러 기업의 그 노동 유연성을 법으로 좀 보장해 주자. 기업의 그 노동 유연성이 법으로 보장이 안 되면은 기업을 더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한 척 질 때 10명이 필요했고, 계속 수주가 잘 돼서 조선 경기가 좋아서 뭐 100척을 수주를 했다. 그러면 10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배를 50척분이 그 수주를 못했다. 그러면 50명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법 하에서는 기업주가 그 50명에 대한 임금을 계속 주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저속 성장이 뭐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내에 끝난다면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2년 간다면은 그것을 견딜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기업은 문을 닫아야 되는 방법뿐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그 레이오프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서 수주구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뭐 집에 가서 뭐 몇 개월 쉬고 다시 수주를 하면 다시 불러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도 도입하면 좋을 거 아니겠느냐. 세 번째로는 수출 주도형 산업에 대해서 우대를 좀 실시하자. 뭐 좀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임금 결정을 각 단위 사업장에서 고용주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하자. 정부는 그 물가지수 등을 감안한 가이드라인만 설정을 해주고, 다섯 번째는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를 좀 늘려서 고용을, 그것도 실질적인 고용을 증가시키고 유지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익히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어려움이 닥치는 시기에는 이상하리만치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단합된 힘, 또 그런 의지를 보여준 사실이 우리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면 아무리 어려운 그 곤경이라도 우리가 그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